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낀 그 시커먼 곰팡이 정말 볼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이거 깨끗하게 없애보겠다고 좋다는 식초를 뿌렸는데 어라? 며칠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오히려 더 시커멓게 더 넓게 퍼져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제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곰팡이를 뿌리째 뽑아내는 진짜 방법은 뭔지 속 시원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딱히 감기도 아닌데 마른 기침이 몇 달째 계속되고 밤만 되면 괜히 온몸이 근질근질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신경성이네요. 이런 애매한 말만 듣고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하셨죠? 그럴 만도 합니다. 어쩌면 그 원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글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로 한 청소 전문가의 고객이셨던 일은 넘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녀도 도무지 낫지를 않던 기침이 딱 한 가지, 화장실 곰팡이를 싹 다 없앴더니 글쎄, 한 달 만에 거짓말처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저 보기 흉한 물때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까만 곰팡이가 실은 우리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진짜 범인이었던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기침, 또 이유 모를 가려움증의 진짜 원인이 바로 우리 집 화장실 구석, 심연대 구석에 조용히 숨어있던 저 시커먼 곰팡이는 아니었을까요? 곰팡이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바로 이 곰팡이 포자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곰팡이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으냐면요. 우리 눈에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먼지보다도 훨씬 작아서 공기 중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코로,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곰팡이 씨앗들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냥 기침이나 가래가 좀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심하면 폐렴 같은 정말 무서운 병으로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기관지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꾸 피부가 가렵고 없던 습진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꾸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고 뭘 해도 피곤한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곰팡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껏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곰팡이 제거 방법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아이고, 내가 여태 헛고생을 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곰팡이 제거하면 딱 떠올리는 게 바로 식초 아니면 락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방법들이 오히려 곰팡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먼저 식초. 식초가 살균 효과가 있긴 하지만요. 유리처럼 아주 매끈한 표면에서나 통하는 얘기고요. 벽지나 타일 틈새처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곳에 뿌리면 이게 오히려 곰팡이의 밥, 그러니까 영양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한테 일부러 밥을 차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락스는 어떨까요? 사실 락스는 곰팡이를 죽이는 살균제라기보다는 색깔만 하얗게 빼는 표백제에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뿌리는 땅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겉에 나온 까만 부분만 하얗게 탈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만 지나면 그 뿌리에서 또 시커멓게 곰팡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독한 냄새는 우리 기관지에 얼마나 나쁜지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락스랑 식초를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독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들어보니까 식초도 안 된다. 락스도 별 효과 없다. 그럼 도대체 뭘로 이 곰팡이를 잡으란 말인가 싶으시죠? 자,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순서입니다. 15년 넘게 청소만 해오신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비밀병기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돈이 거의 한 푼도 안 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의 비법은 바로 우리 부엌 찬장에 들이는 식초와 베이킹소다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방금 식초는 곰팡이 밥이라고 안 좋다면서 하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식초 혼자만 쓰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딱 만나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곰팡이 제거제로 변신하는 거죠.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산성 성분인 식초가 곰팡이를 둘러싼 단단한 벽을 녹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곰팡이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뜨거운 물이 꽁꽁 언 얼음을 스르르 녹이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식초랑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부글부글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 거품이 가진 힘이 타일 틈새, 실리콘 틈새 깊숙이 박혀있던 곰팡이 뿌리를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확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한 놈은 녹여서 공격하고 다른 한 놈은 뿌리째 뽑아내고, 이야,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만드는 법도 정말 쉬우니까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종이컵 기준으로 물을 한 컵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밥숟가락으로 2숟갈, 그리고 식초를 1숟가락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다음엔 이 용액을 못 쓰는 천이나 키친타올 같은 휴지에 듬뿍 아주 흠뻑 적셔주세요. 그리고 그걸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것에 착 하고 달라붙게 덮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딱 2시간만 차 한 잔 드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면 붙여뒀던 휴지를 떼어내시고요. 이제 못 쓰는 낡은 칫솔 있죠? 그걸로 살살 문질러주고 물로 싹 헹궈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커멓던 곰팡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물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귀찮다. 그냥 마트 가서 사다 쓰는 게 마음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중에 파는 수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돈 아깝지 않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은 그냥 광고가 아니라 나라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여러 제품들을 다 사서 시험해보고 발표한 아주 믿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칸에 항곰팡이 성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완전사멸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죠. 바로 이 완전사멸 딱지가 붙은 제품들이 곰팡이를 뿌리까지 확실하게 죽인다고 나라에서 인증해 준 것들입니다. 보니까 유알락스, 홈스타, 무균무때처럼 우리가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 많죠. 이왕 돈 주고 사시는 거 이렇게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사실인데요. 곰팡이를 완전히 죽이는 효과는 똑같은데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무려 16배, 16.7배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제일 싼 제품이랑 제일 비싼 제품이랑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은 16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싼 게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트에 가셔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완전 사멸 딱지가 붙은 제품으로 알뜰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온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 안전수칙만큼은 꼭 좀 지켜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첫째, 사용할 때는 꼭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둘째, 우리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장갑, 그리고 독한 성분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 쓰신 제품은 혹시라도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꼭 높은 곳에 잘 보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긋지긋한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했다면 이걸로 끝이 아니죠. 다시는 곰팡이가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순서입니다. 곰팡이와의 이 힘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를 막는 건 사실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돼요. 첫째, 하루에 2번 이상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안의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를 바깥의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세요. 둘째,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습기거든요. 실내 습도를 70% 아래로만 유지해줘도 곰팡이는 힘을 못 씁니다. 마지막으로 샤워하고 나서 벽이나 바닥에 튄 물기를 수건이나 물기 제거 도구로 한번 쓱 닦아주는 작은 습관.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곰팡이는 우리 집에 감히 다시 찾아올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실천해보시고 지긋지긋한 곰팡이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유익했다 생각되시면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용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